자 우리 내가 또 시작부터 좀 자괴감이 생겼던 뉴스를 가지고 시작하려니까 좀 짜증은 나는데 네. 자 우리 기사 좀 띄워주시죠. 나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 했어. 더 탐사 청담 술자리 가짜 뉴스로 12월 달에 유튜브로만 슈퍼챗을 우리나라 저희 전체 1위더라고. 유튜브 슈퍼챗이. 우리나라 전체 1위. 네네. 7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고요. 12월 그 슈퍼챗 순위 전 세계 1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저 사람들 뭐야? 그 한동훈 그 윤석열 장관 뭐 청담동 술자리 뭐 거기다가 한동훈 미행도 하고 집에도 찾아가고 그 정도로 저 사람들이 생각 없는 사람들인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있었네. 네. 생각이 있었던 거야. 이거였네. 계획이 있었지. 계획이 있었던 있었구나 거야. 너는. 그리고 근데 이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백성문 변호사의 예측이 깨지면서 그렇지. 나 너무 짜증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만약에 발부됐으면 더 들어왔습니다. 슈퍼챗. 뭐 약간 짜증날 수도 있겠다. 약간 짜증날 수. 네. 야 이게 했으면 또 이제 언론 탄압해가지고 후원해 주세요 하면은 네. 1억 찍는 건데 1월부터는. 구속영장 발부됐으면 바로 바깥에 어. 더 탐사 관계자들이나 팬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들어갔다. 이런 막 그 앞에서 카메라 켜놓고 울고 껴안고 민주주의여 만세 막 이런 거 외치면서 막 이제 그러면 막 슈퍼챗 막 들어오고 후원 들어오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그거는 소기의 성과를 못 얻었나? 그거는 날아가지 않았나? 나는 사실 진심으로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영장 기각되면 아마 그러겠지.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해드리겠지만 나는 그래서 이 더 탐사라는 뭐 그냥 매체라는 표현, 뭐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쓸 거고요. 뭐였지? 그게 원래 이게 언론이 아니 유한한 언론. 네네. 유한한 언론. 내 입으로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입으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슈퍼챗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지금 저희도 유튜브를 하면서 네. 약간 자괴감이 들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열심히 막 허위뉴스 퍼날라도 계속 대변인을 하는 이유도 그 돈이 절로 간다는 뜻은 아니고 김의겸 의원한테 저 정도로 후원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또 저쪽 사람들이 저걸 보고 진짜라고 믿고 지지를 한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도 그러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씁쓸한 뉴스로 저희가 오프닝을 했네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같은 채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앞에 있는 그냥 무조건 후원해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건강 챙기면서 홍삼도 좀 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저희 후원 계좌 있죠? 여러분들 많이 후원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첫 아이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2023 새해가 밝았으니까 일단 올해 전체적인 새해 판세 예측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제목을 2020년, 23년 이재명 후 민주당의 운명은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바뀐 것 같아. 뭐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혐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 우리 그냥 갔잖아. 기자들 물어보면 요즘 자꾸 대답을 해. 예전에 그 합성 짤도 있었어요. 뭐. 그 기자들이 막 앉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좀 아랑곳 없이 이렇게 사이로 걸어가서 들어가고 이런 그렇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합성을 해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거꾸로 모자를 쓰고 농구공을 드리블하면서 가는. 맞다, 나고 봤어. 보셨죠? 봤어. 근데 그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던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뭐 약식 기자회견 같은 것도 갖고 자꾸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이게 어떤 이유일까? 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걸까? 말을 안 하면 범인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느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 계속 주로 주장하는 거는 검찰 수사의 의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맥락 뭐라고 표현하죠? 뭐 검찰 독재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검찰공화국 뭐 이런 거 추상적인 평가이지 지금 뭐 내가 받고 있는 혐의 혹은 정진상 씨나 김용 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설명한다거나 반박한다거나 그렇지. 이런 입장 표명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내가 억울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나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 같기도 해. 뭐 나는 저쪽 그 윤통보다는 소통을 잘해요.
이런 것도 지금 뭐 약간 저쪽이 중단한 도어 스태핑을 나는 시작했다. 나는 시작했다. 내가 더 소통을 잘해요. 이런 취지로 지금 뭔가 변화를 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꾸 이제 방탄 얘기하니까 네. 나간다는데 무슨 방탄이냐. 근데 나가긴 하냐? 아니 지금 검찰이 지금 10에서 12일 뭐 얘기했는데 며칠 안 남았지? 네, 그거 잡혔나요? 안 잡힌 것 아직도 같은데. 날 안 잡혔어.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지금 뭐 나갈지 안 나갈지도 좀 모르는데 그냥 하여튼 나간다고 했는데 무슨 방탄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은 당당하다. 이 입장을 좀 밝히려는 것 같아. 그것도 검찰에 소환 조사를 갔다 와서 얼마 전에 보니까 민생 경청 투어인가 그 도중에 뭐 검찰 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경청을 네. 본인이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경청을 하라 그러잖아. 내 말을 경청해라. 경청해라. 경청해라 투어. 근데 그 말도 검찰 조사를 다녀와서 하면 더 힘이 나는 거죠. 힘이 그렇지. 붙는 거죠. 내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반박할 거 하고 소명할 거 소명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내가 가보니까 수사해 보니까 별 것도 없고 이거 불안해 이거 막 이러면서 이거 그러면서 그런 근거를 대면서 검찰 공화국이다 뭐 검찰 독재다 이러면 힘이 실리는데 그렇지. 아직 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약간 무슨 뻥카 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약간 요즘에 또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친명계 쪽 정상호 의원이 뭐 한마디 했더라고. 이제 본인 걸로 해야지 자꾸 당 걸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법 그 관련해서 네네. 이제 그런 비판들 이게 그 친명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명계 쪽에서도 계속 일단 본인이 책임져야지 당 끌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입을 닫는 것보다는 뭔가 계속 적극적으로 반론을 취하는 게 낫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는 사실 그 연초에 윤통을 안 만나고 문통만 만나고 온 거. 이것도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그 결국 민주당 전체가 나를 보호하라 이 뜻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신년 인사회에 불참했잖아요. 그렇지. 그 이유가 좀 이상한 게 천준호 대변인이었나 누가 설명을 했는데 천준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한준호였나? 한준호인가 이름이 헷갈린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메일만 띡 보내 뭐 팩스 가지고. 뭐 메일 뭐 자꾸 네, 검찰도 뭐 그것만 보낸다 그러고 맨날. 근데 그래서 그날 당일에 오후 6시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만약에 못 가요라고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아, 그렇지. 예, 다시 물어보고 다른 분이라도 오실 수 없나요? 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신년 인사회고 야당 대표를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몰랐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좀 웃기더라고. 몰랐대. 보고도 안 했어.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소리. 난 그것도 좀 이상하던데. 그래서 그러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서 표정이.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발령기는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정이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갔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일정이 안 되면 박홍근 원내대표라도 가면 돼요. 그렇지. 그럴 방법 있잖아. 근데 아무도 안 갔다는 거죠. 그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떻게 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뭐 빵꾸가 났고 그리고 단순히 속 좁아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처음 들었다고 하니까 실무적으로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계속 윤통이 이제 소통을 안 한다 뭐 이런 비판을 하면서 본인들은 뭐 소통을 할 그런 일단 만나야 뭐 소통을 할 거 아니야. 네네. 본인들은 뭐 못 봤다 가지도 않으면서 지금 자꾸 소통을 하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내 얘기도 안 하면 죽어 약간 이 느낌밖에 안 들어. 그건 소통이 아니잖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 대선 때 TV 토론 이후로 윤 대통령하고 이 대표가 대면은 한 번도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대면한 적은 안 했지. 없는 거죠. 대면한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뭐 만나자고 하건 이렇게 신년 인사회 같은 데 가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좀 내보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고 신년 인사회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도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것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것 보세요. 근데 나는 또 이제 문통도 보니까 좀 뿔이 많이 났더라고. 누구한테요? 문통도. 문통이 윤한테? 문통도 윤한테. 그건 원래 그런 관계니까. 요번에 좀 뿔이 많이 났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좀 급하니까 그래도 또 당내에서 비명이라고 하면 또 다 비명이 친문하고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만 내 편으로 좀 포섭을 하면 좀 더 이게 내가 힘을 받겠다 이 생각으로 간 것 같은데. 단일 대우. 단일 대우.
근데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가 단일 대우를 한다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다 잠잠해질까? 이건 좀 의문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좀 사례가 다른 게 사법적으로도 문 전 대통령은 이를테면 죄목으로 치면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렇지. 물론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렇지. 그 밑선으로 보더라도 서해 조금- 공무원도 그냥 네. 이제 문통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부패 문제하고는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렇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그걸 문제지. 잘했냐 잘못했느냐 네. 정도의 문제니까. 부패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어. 그런 의미에서는 문 전 대통령 쪽 혐의들은 정치적인 반박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실제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문 전 그렇지. 대통령이. 그렇지. 근데 이 대표 쪽은 이게 음. 굉장히 간명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건 내용은 복잡한데 이게 그 썩은 거냐 아니냐, 썩었냐 안 썩었냐, 해먹은 거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먹었냐 안 먹었냐. 예, 그러면 이거를 섣불리 누가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막아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제법 많아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맥락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지. 뭐 대통령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특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는 조금 더 국민들이 더 찬성을 하는 이유가 이거는 부패. 그렇죠. 뭐 지방 네. 뭐 저기 무슨 부패 세력하고 네네. 연루해가지고 해먹은 거 아니야 이런 거니까. 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은 사람이 죽고 나서의 일. 어. 그걸 처리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지. 서해 공무원은. 그렇지, 맞아, 근데 맞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음. 수사하는 도중에 관계자가 돌아가셔요. 예, 훨씬 더 맞아, 찝찝하죠. 맞아. 많이 찜찜하지. 예. 그러면 그 국회의원 또 사람인데 거기에 누가 뛰어들고 싶겠어요. 뭐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방어해주고 있었는데 예? 새벽 3시에 단독 이런 거 못 따가지고 그러니까. 예, 뒤통수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유동규 들어가고 뭐 그때 뭐 한참 뭐 그럴 때까지는 네. 그냥 약간 배째는 분위기였잖아. 뭐 걔 유동규는 뭐 나 잘 몰라 뭐 약간 거의 그 모드였잖아.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진짜 자기 진짜 신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정진상, 김용까지 구속이 됐으면 몰라 나는 이제 보통의 멘탈이라면 내가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과는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네네. 근데 지금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까 네가 그랬지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 얘기는 안 한다는데 네네. 그 둘은 그냥 혐의가 없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건지 아니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해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아니한지 네. 이거 다 그냥 뭐 저기 그 검찰에다 탄압하는 거야 이런 건지 네. 그런 거라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지. 그것도 안 해요. 네. 그럼 일단은 그러면 요거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요번에 이제 그 성남 FC 가지고 이제 한번 뭐 나간다고 하니까 네. 뭐 나가겠지 뭐 이거 설마 안 나가겠어? 근데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네. 야 이거 안 나가면 진짜 이거는 야 이거 너무 그거고 그 동안에 한 거 하여튼 나가서 내 생각에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야 그거 직접 돈 받은 게 아니니까 뭐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뭐 생각을 하겠냐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량 자체가 워낙 세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까? 안 될 거라고 봐요. 안 된다. 저번에 옥내 아저씨 네. 그것 아닌가 때문에. 될 수도 있나? 근데 저는 어. 영장 청구 자체의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그 그 죄질이 이제 제3자 뇌물죄인데 이게 조금 불명확한 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성질이 강한 것 같아요. 죄목 좀 자체가. 그런 건 있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칠 수 있을지는 좀 그거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는 그러니까 보는 형량 거고. 자체가 높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건 본인이 직접 돈 받은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후원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다른 지자체가 고려한다면 네. 영장 청구까지는 조금 이 요건을 가지고는 섣부르다.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뭐 친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100명 조금 110 몇 명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40명 정도가 더 더해지면 통과가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노웅래 체포동의안 선례를 보면 부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부결되는 그리고 게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다퉈봐도 되는데 굳이 구속해야 되느냐.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국민통합에도 굉장히 크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일부도 구속까지는 아니다 해서 부결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법리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연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 그게 왜냐하면 이제 구속이 되면 구속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재판을 받을 때도 6개월 안에 1심 끝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구속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이거에 대장동에 그러니까 성남 FC 대장동에 또 우리 좀 이따 나올 법카에 너무 많다 싶어 지금. 하여튼 뭐 쌍방울에 뭐 변호사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제각각 기소되면 내년 저기 그 총선 전까지도 안 끝나. 네. 그럼 민주당 완전 골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유보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을 거라서 네, 확실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 기소 뭐 더 해보기도 전에 뭐 결정적인 게 뭐가 나와. 네, 진짜 이건 뭐 재판은 빼박 캔트로 재판은 별도의 일이 돼버리고 빼박 캔트로 뭐가 나오면 이제 사정없이 전국이 소용돌이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국민들도 다 일일이 제대로 따져보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깊숙하게 어떻게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하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에 성질 자체가 결국에 국민들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법정에서 보자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확실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 당시에 뭐 데블리핏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증거가 슈퍼 증거들 네, 그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으면 여론은 유보 상태로 가기가 쉽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뭐 아까 말한 건 혐의가 많으니까 계속 뉴스에서는 여당 대표 뭐 혐의가 있고 이제 재판이 언제네 뭐가 맨날 이게 나오면 민주당이 이제 내년에 총선을 치를 때 그건 극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더 커지지 않을까. 난 그래서 그런 취지로 물론 여론은 일부 유보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 그거는 있을 거예요. 반국민의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 투표 열기가 떨어질 거예요. 아, 그렇지. 그쪽에서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더라도 투표 열기가 안에 안 찍어 씨발. 이거 뭐 좀 찝찝한데 이번 대선 때도 작년 대선에도 40대들 투표율이 꽤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민주당이 사실 이재명이 대표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데 그렇지. 제 입장에서는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민주당에 맞춰줘가지고 조언을 하자면 민주당 수준에 민주당에 그나마 좀 맞춰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가면 부결은 시키더라도 이재명 대표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그렇지. 사퇴는 해야 된다. 대표직에서 대표직 사퇴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 경우에 당 대표가 지금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상황까지 된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올해 전국을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법 리스크를 갖고 뭐 검찰 독재 운운하는 판이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되는 게 자꾸 이 대표 때문에 정책 얘기를 못 하게 돼요. 민주당 의원들 보면은 일부 의원들 보면 어떤 분야에서 좋은 정책을 갖고 있고 이런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근데 소용이 없어요. 대표가 저 지경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또 절로 가니까 기승전 절로 가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끼고 있으면 지금 윤통이 뭘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저쪽이 반사이익이 없더라고 여론조사 상으로 봐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서로 간에 반사이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뚜렷해질 때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올랐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건 다른 요인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때 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화물연대 파업도. 근데 그다음에 뭐 노동,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은 들어봐야 알겠지만 근데 자꾸 수사 얘기만 하던 사람이 뭐 개혁하고 뭐 이제 그래도 연금하고 뭐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네. 그렇지. 이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뭐 시건 논란이나 뭐 배우자 리스크나 이걸로 민주당 지지율을 올릴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끝났지. 너무 계속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정책으로 지지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대표가 저렇게 돼 버리면 그렇지. 네. 맞아. 자, 우리 그리고 내가 이걸 보고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는데 기사 한 번만 띄워주세요. 아까 우리 또 그 더 탐사 관련 얘기라 또 아까 왜 또 이걸 또 하지라고 하실 것 같은데. 자, 이게 청담동 술자리가 지금 이제 기사 띄워 주시나요? 또 있어요. 맞아요. 청담동 술자리는 저거는 누가 봐도 거짓
것으로 판명이 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까 내가 좀 불길한 게 막 저기 더팩트 죄송해요. 우리 지금 하는 언론사인데 더 탐사에 7천만 원이나 무슨 슈퍼챗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좀 놀랐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의 69.6%가 아직도 윤통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다가 진실일 것이다가 70%더라고. 69.6%. 그러니까 69.6이면 반올림 70이지. 깨알처럼. 네, 수치를 외워왔습니다. 아 근데 난 이걸 보고 그래서 김의겸이 대변인을 계속하는구나. 이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니까 자꾸 오히려 더 거짓 뉴스가 더 판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더라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이재명 소년원 복역했다를 믿는 사람이 43.4%.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한국 정치의 현재 문제치고는 사소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저는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칩시다. 큰 문제인가요 이게? if 사실이다. 네,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면은 불신을 사게 되겠죠. 물론. 근데 이게 한국 정치가 뒤흔들리고 민생에 피해를 보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치 술 한잔한 거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인 게 맞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여론조사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 예, 왜냐하면 그냥 이 중에 상당수는 그냥 난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로 막 떠버리고 다니지도 않아. 근데 조선일보에서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야. 괜히 사람 마음을 파버린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 대다수가 난 그거 믿는다 그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 가까이가 난 그거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을 뿐인데 예,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있다. 어떤 게?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죠? 야 그거다 그거. 그게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고발 사주 의혹은 없다. 제보 사주다 했는데 제보 사주 근거는 없고 고발 사주는 어쨌든 손준성 검사는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유력 정치인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진짜 사실 요즘에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정치를 보고 있으면 나도 이제 평론도 하고 하지만 진짜 깝깝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는 사실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 네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 과거에 뭐 소년원 어쩌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난 이재명 씨니까 믿어야지 이럴 수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는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거기다 심지어 제보자까지 본인이 구라라고도 했고 나 그리고 너무 놀란 게 황교익이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 김의겸 사과해야 된다. 그런 정도였어.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 여기 있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있더라고. 그런데 진짜 70% 정도의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이다. 야, 근데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판에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계속 대변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탐사가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씁쓸하고 짜증나서 저기서 한번 띄워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70%라는 수보다는 그러니까 70%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왠지 윤석열 그랬을 것 같은데 술 한 잔 이렇게 하고 잘 몰라도 한동훈이 윤도현 노래 부르고 했을 것 같은데 노래 부르고 뭐 그 정도로 부르고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소수라도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봐버리고 슈퍼챗을 쏘면 엄청나게 이제 장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70% 사람 중에 10분의 1만 더 탐사 보고 슈퍼챗 쏴도 더 탐사는 장사하기 좋은 거죠. 참 이게 무슨 장사야 장사 완전히.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은 수적으로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공론장을 뒤흔들고 사람들 그지. 정치판을 잡아먹는 이것을 좀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은 얘기야, 진짜 좋은 얘기야. 자 우리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이상무님 고맙습니다. 왕팬님 오셨네요. 네, 정치원스타 제작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 애노아도 옵니다. 네 제이님 정치원스타는 타지에서 꼬박꼬박 챙겨보는 아직 다 안 읽었어요. 네 유일한 프로예요.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읽어드려요. 불잉이 도님입니다. 요거 제가 읽을까요?
네. 자, 백 변호사님, 성남 FC 안 뜨지? 배사무관. 성남 FC하고 배사무관 그 배소연 얘기인 것 같아요. 카드 및 개인 비서. 그 사람 제 전공이에요. 여기가 전공이에요. 여기 전공이에요. 네. 둘 중 어떤 사건이 더 빠르게 결론 나올 것 같으신가요? 어디? 저는 아까 이제 성남 FC 사건하고 저 네. 카드 그 배소연 사건하고 어떤 게 더 네. 빠르게 결론 나올 것 같으신가요? 저는 배사무관이 생성문건이 성남시청 경기도청에서 영건인데 이게 어려운 사건일까 싶은데요라고 하셨어요. 요거 한번 얘기 어때요? 이거는 어떤 게 빠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성남에서 성남시청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청에서도 그렇고 네네. 생성한 문건이 0이라 그랬잖아 공무원이. 자 상식적으로 성남 FC보다 배소연 씨 건이 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요. 사건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배소연 씨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부서에 소속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거 검찰도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보안 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근데 지금 배소연 씨도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있고 민주당 관계자가 있던 자리에 식사 자리 있잖아요. 그 부분만 기소가 돼 있어요. 네, 법인카드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시간이 계속 너무 지체되고 있고.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네, 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기도의 태도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 지금 경기도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좀 솔직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이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왜냐하면 자체 감사 결과로도 배소연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다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 네,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아예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정보공개 청구한 거에 대해서도 안 밝히고 있고 지금 제가 행정심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우리 지금 네. 저 연락하고 있어요, 수민이가. 네네. 전공입니다. 법과 전공. 만약에 끝까지 비공개가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소송까지도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도 그렇지.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다시 댓글 볼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그때 초밥 소고기 요거에 매몰되긴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문제였거든. 네네. 제일 중요한 게 배소연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근무를 한 건지 근무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럼 개인 비서 그냥 거의 무슨 집안에 일을 해주고 소고기 배달해주고 이런 사람인지 그럼 그거야말로 또 국고 손실 될 수 있잖아. 그 사람 월급 준 게. 근데 그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지금 오래 끌고 가는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저분 말씀 딱 맞아요. 이게 어려운 사건이니까 싶은데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 좀 빨리 좀 제대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앙갈매기님. 설사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오더라도 저쪽은 영향이 없을 듯. 저 충격적인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최근 유죄가 김경수만 봐도 대법까지 판결 나고 다녀오신 분이 억울하지. 아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억울하다 그러겠지. 근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핵폭탄을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제가 수요일 정치상담소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김경수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층 40% 정도가 사면 반대였고 그렇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인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할 때만 해도 장관 임명 찬성이 한 30-40% 정도 나왔었어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나중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들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물었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20%밖에 안 되었고 민주당 지지층의 반이 잘못한 일이었다라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와버리면 저는 그리고 사실 유죄 나오면 아예 비선거권이 없어져가지고 그렇지. 없어져 버리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최소 3분의 1은 최소 3분의 1이나 많으면 반 정도가 돌아설 수 돌아서지. 있어요. 유죄가 나와버리면. 맞아요. 그게 정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콜린님 한 장관 집 찾은 거 보고 벨 몇 번 누르고 난리치냐는 사람들이 그들이던데 무섭.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당해봐야 하는 건데. 신정혜님, 우리 늘 감사드립니다. 송년방송 같이 하고 이제 신년방송 함께합니다. 올 한해도 승승장구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보이는 또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갖고 온 홍삼 저 위에 고정 댓글에 있거든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 들어가서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 참 많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할게. 우리 기사 좀 띄워주세요. 나 이게 이게 나거든. 그때 대선 때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나 이런 선거개혁 같은 거 제대로 하겠다고 그때 막 다들 이제 꼭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안 한다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거 이제 이 보기를 드리면 1번 윤통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안 해. 이건지. 근데 여기는 또 보면 저 안에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뭐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 중대선거구제 안 된다라고 반발하니까 갑자기 신중해. 그럼 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신념은 뭐냐 도대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다당제 정치 개혁을 공약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결국엔 뭐냐면 윤석열이 안 받을 줄 알고 던진 공약이었는데 받아버려가지고 신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 개혁이라는 거는 한쪽에서만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던졌을 때 뭐 국민의힘 쪽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제가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공약은 안철수와 심상정을 타겟팅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랬지. 예, 안철수 심상정의 지지층은 다당제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대통령 돼야 그나마 다당제 가능성이 생긴다. 윤석열로 되면은 그 국물도 없는 거다. 국물도 없다.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당제 정치 개혁을 던진 거고. 미끼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그 공약은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주장하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그럼 위성 정당을 스스로 안 내겠다는 공약을 왜 못 하냐.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짓거리 하면 뭐 하냐. 그동안에 계속 소수 정당 약 올리고 위성 정당 하면서 맨날 정의당 발바대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다고 진정성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했죠. 근데 그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낸 거는 잘된 일이라고 제가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맞대응 카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밀어붙였는데 이제 저쪽에서도 방안이 나오니까 먼저 했잖아. 갑자기 윤통이 뭐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막상 못 하겠는 거예요. 윤희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거짓말로 던졌는데 자기는 할 생각이 없는데 안 되면 윤석열이랑 국민의힘 탓이다라고 하려고 했던 건데 저쪽에서 어느 정도 하자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중대선거구제 말고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지. 근데 그거는 택일 사항이 아니에요. 예, 중대선거구제랑 비례대표제는 두 개 중에 한 개를 택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것보다는 소선거구를 놔두고 다른 걸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 사표를 방지하는 방향을 그런 방식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강화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소선거구로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분명히 두 가지 방안을 다 얘기했어요. 그렇지. 두 개 다 열어놨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와서 이거 아니고 저걸로 하자. 이건 뭐냐면 요걸로 하자 그러면 윤석열이 못 받겠지. 내가 요렇게 되치면은 요건 못 받겠지. 그러니까 이 홍삼이랑 커피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는 먹읍시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안 마실 것 같아요. 둘 다 안 마실 것 같아. 윤석열이 홍삼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먹어야 됩니다. 커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야, 그거 되게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난 그리고 저는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럴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러면 과연 진짜 의지가 있는 거냐?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야, 이재명이가 결국에는 못 받을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가 잘못한 거야. 그렇지. 민주당의 다수 의석이야. 이렇게 덤탱이로. 이건 약간 음모론이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개혁 방안 낸 거랑 이번에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언급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두 경우 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인가.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요. 아우 신나네. 그리고 개딸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게 이거 중대선거구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에 4-5명 뽑는다. 그러면은 2개 내지는 3개 정당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의석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명계가 신당을 창당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놈들을 미리 제압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꾸면 안 된다. 개딸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맞아. 민주당 지지층 중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 좀 소극적 지지층 평범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당제 쪽을 좀 더 선호를 해요. 근데 대깨문은 어떤 정서냐면 그냥 소선거구제로 가가지고 우리가 다 밟아버릴 거야. 우리 사람들로 해서 싹 해서 다 밟아버려. 네, 옛날에 소수 정당들이 정치개혁 요구할 때 그때 대깨문들이 댓글로 단 게 뭐냐면 2019년 초 정도예요. 현행 소선거구 유지하여 200석 가즈아 이게 대깨문의 댓글이었어요.
야 재밌네.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나도 보니까 이게 지금 윤통이 일단 던져놓고 이제 이재명 대표 저렇게 받을 때 나는 그냥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너처럼 정치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나는 그런 게 들더라고. 예전에 이제 항상 이제 정치 지도자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네. 아, 저 사람의 정치적 신념은 이거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됐거든. 옛날에 DJ도 그렇고 YS도 그렇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하다못해 MB 그러니까 MB는 좀 뭐 실용적이라 치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아. 동의 여부를 떠나서 무슨 길을 가려는지는 보였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모르겠어. 저는 한 가지는 보여요. 뭐 표를 얻는 거. 그거 하나. 네네. 아, 표를 얻어서 내가 살 길을 찾는 거. 진영을 결집시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좀 간단한데 1, 2단계가 항상 반복돼요. 뭐. 1단계는 진영 결집입니다. 진영 결집. 그리고 선거 때가 가까워져 온다. 어. 혹은 보수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 그럴 때는 달라져요 또. 아, 그렇지. 갑자기 또 우클릭 갑자기. 갑자기 우클릭도 해. 예. 근데 이게 너무 단조로워. 잘 살펴보면 1단계, 2단계가 1, 2, 1, 2, 1, 1, 1, 2, 1,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이재명 대표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 이제 뭐 수사해서 나오는 것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과연 이 사람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은 뭐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기회주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이 아이템 여기까지 하게요. 자, 우리 노바디님, 노바디님 오셨네요. 나라야 어찌 되던 말건 내 건강이 더 중요해서 홍삼 몇 박스 득템했습니다.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뭐 나라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필요하신 분들 홍삼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메이킹님, 변비약 아닌가? 메이킹님, 목요일이지만 수요일마다 듣는 합리적 진보 김수민 평론가 응원합니다. 댓글러와의 배틀 너무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야가 합리적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정치인들 징글징글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도 요즘 보면 참 정치인들 보면 징글징글하다는 생각 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